아르코 미술관에서 에듀케이터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예술계에서 일한 지는 월급을 받은 지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이런 경력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캐스팅된 거는 특이한 이력 때문인데 이 작가님의 부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작가님을 잘 알고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제가 먼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토크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시를 볼 때 이렇게 작품을 딱 맞닥뜨리고 작품을 대하기보다는 그 작가님의 삶을 조금 더 알고 그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작품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언제 작가를 꿈꾸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작가요. 작가. 글쎄요, 이제 작가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과학자, 발명가, 뭐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공부를 못하기 시작했었어요. 만화책을 보고 따라 그리거나 혹은 만화책 위에다가 A4 용지를 올려놓고 어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제가 그린 줄 아셨나 봐요. 똑같이 뺏긴 걸 보고 그걸 계기로 미술 학원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미술학원 간다고 하니까 학원 등록을 하러 갔더니 제 또래 친구들이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석고상 대생을 저도 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난 너무 안 될 것 같아. 난 이때까지 뺏겨만 왔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할 수 있을까? 그때 그 원장 선생님이 조소 학원을 나오신 거셨어요. 그리고 그 다니셨던 조소 학원이 굉장히 오래된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을 소개를 시켜주셔서 또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제 미술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교에 와서는 너무 재밌었어요. 뭐 그때부터 충분히 난 작업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분명히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저를 만나셨죠. 운명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4학년 때 작품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 네. 그때는 항상 그림자 작업을 하셨어요. 왜 그때부터 그림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작품을 진행을 하셨는지. 사실 그 고등학교 때 미술을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되고 나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인정을 받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너는 학원에서 제일 잘하고 학원끼리도 또 막 대회 같은 걸 해요. 저는 처음부터는 다 잘한 건 아니었는데 차근차근 저 스스로한테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대학교에 왔더니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잠깐 방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잘 만든다고 이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 끝에는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잘 만들고 못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뭘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만드는 게 과연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제 생각의 끝에는 결국에는 좀 사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사람들의 삶에 조금 더 직접적이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자고 하니 사람을 얘기할 때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누구나처럼 그 사람의 형태를 어떤 뭐 동상이나 뭐 조형물로 만드는 건 좀 식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을 다른 형태의 어떤 뭔가로 좀 전환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내 생각을 좀 더 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보였던 게 그림자였던 것 같아요. 그림자는 저희하고 함께 하는데 그렇다고 막 눈에 띄거나 서로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도 눈에 보이진 만질 수는 없는데 눈에는 보이고 또 때로는 어떤 기분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커 보일 수도 있고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에 있는 뭐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하고 좀 굉장히 닮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좀 그림자를 재료로 쓰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림자 작업을 할 때까지만 해도 되게 잿빛, 먹, 뭔가 태운 자료로 쓰고 남은 색깔로 칠해서 작품을 막 구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자연에서 색깔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 색깔 선택에 뭔가 기준이 있었는지 약간. 조각 제가 전공을 한 게 조각이다 보니까 조속과에서는 사실 색채에 관해서 크게 언급을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색깔을 쓰지 않는다라는 법도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색채 이전에 어떠한 형태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올해 초부터 제가 이 전시를 준비를 했는데 서원의 10월달 색깔은 어떨까 감안을 해서 제가 색채를 선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워낙 여기 여백 서원이라는 공간적인 특성이 저희에게 크게 다가오는 장소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작품을 진행하셨을 때 내 작품이 여백 서원에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 교수님께 네. 작품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지 아니면 이거를 생각하고 네. 작품을 제작하신 건지 궁금해요. 저는 이번 전시를 여주 세종문화재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전시를 준비하게 됐는데 여주에서 꼭 해야 되는 건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 여주에서 전시할 곳을 찾다 보니까 전시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에도 여쭤보니까 뭐 근데 알아서 이제 뭐 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귀한 돈을 받고 그렇게 전시를 하기는 좀 저 스스로한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을 그때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여쭤봤었어요. 여백서원을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건지 그리고 이 돌멩이 하나에는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돈을 안 낸다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후회를 좀 했어요.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 너무 이렇게 어려운 전시를 내가 왜 하게 된 거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몇 달 동안요. 여기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여기는 누군가가 정말 사랑으로 만든 공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가령 선생님 집 안방에 가서 제가 전시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그만큼 저는 굉장히 이 전시가 저한테 있어서는 조심스럽기도 했고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고 저한테 있어서는 의미 있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또 진행 중이라서 작품이 언제 또 부서질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작품들을 보면은 네. 이제 보통 다 휘어져 있잖아요. 네. 휘어진 게 있고 억지로 휘어 놓으신 것도 있고 네. 그런 것에 대한 의미가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저희 서원에 이렇게 처마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네. 이런 이미지들이 겹쳐지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맞는지. 여주에 온 지 지금 거의 딱 만 2년째 돼요.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도심에 가까워요. 제가 받아들였던 환경은요. 근데 여주에 와서 들었던 생각은 제 집 주변에 놓여져 있던 어떤 논 그리고 논 안에 있는 그 금빛 이제 쌀, 벼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이 너무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자연스럽고 바람에 흔들리고 하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계속 자연스럽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뭔가 그렇게 좀 긴장이 강요되는 사회는 아닌가? 혹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들을 그 별을 보면서 한번 하게 됐어요. 너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작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꺼내보고 지금 이 대화처럼 제 생각을 한 번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주에 와서 처음 했는데 도시에 있는 그런 직선들도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뭔가 불안해 보인다기보단 전 단단해 보이고 네. 뭔가 직선적인 게 긴장되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 저 사람인처럼 이렇게 서 있는 저 야외에 있는 작품도
뭐 곡선이라 그래서 편안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쪽의 균형이 언제 깨져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네. 저는 그런 것도 느껴지고 아까 말씀하신 벼도 익어서 고개가 떨어져서 그게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 추락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긴장감, 그런 것도 함께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도시의 긴장감과 작가님이 느끼시기에 네. 도시의 긴장감과 자연의 긴장감이 뭔가 다른 점이 있는지. 직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직관은 사실 책임질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떠한 근거를 댈 수도 없고 그냥 오로지 저를 믿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직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의 어떤 긴장감이나 여주에서 주는 어떤 뭐 시골에서 주는 긴장감은 좀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직관적으로 느꼈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다고 하면 그게 분명히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떨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받아서 먹거나 분명히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이즈의 어떤 책임들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도심에서 주는 어떤 긴장감은 한 개인이 책임지기에는 굉장히 좀 버거운 무게처럼 저한테는 좀 느껴졌었거든요. 글쎄 어떤 사회의 개념 혹은 문명의 개념과도 좀 가까운 그런 크기의 어떠한 직선, 긴장감, 수직 구도 이런 형태로 저한테는 좀 더 다가왔었던 것 같아서 사실 뭐 이건 이거고 이건 요거다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여기까지가 제 일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본인들께서 보통 여러분들 전시회들 가시면 작품들이 굉장히 눈에 잘 띄고 조명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게 어쨌든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작업이 여백서원이라는 어떤 프레임 안에 좀 종속된다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싫었어요.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가장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중간 제가 제시하는 중간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들께도 항상 얘기를 하는 건 그리고 다른 전시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좀 그거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제 전시, 제 작품만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간만 또 설명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시장 가시면 혹시 대부분 막 이름 적어놓는 방명록 같은 게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저는 그걸 놓지 않았어요. 여기 오셨으니까 우선에 마음에 있는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글자 하나 남기고 가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그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제 이번 전시의 가장 요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6번의 개인전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긍정적인 의견이나 혹은 비판적인 의견이 있으셨나요? 긍정을 말해도 비판적으로 들리시죠? 네, 항상 좀 그런 성격이라서 작년 전시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서울에서 개인전 했었을 때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딱 이렇게 한 말을 기억나네요. 이제 별론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말씀처럼 들렸어요. 이게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하고 있구나. 정말 이제 뭐 형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좋고 뭐 이거 좋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저는 더 저의 작업을 고민해보고 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 이 자리는 이제 여백서원의 전효혜 교수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지 않았으면 저한테는 사실 없었을 기회예요. 물론 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전시를 보셔야 될 의미도 없었을 텐데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첫 여주에서 가지는 첫 전시거든요. 저도 지금 현재 진행형의 상황이라서 어떻다, 어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찾아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